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과학수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아주 위험한 질환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낸 과정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화장실 가고 싶다는 아주 평범한 신체 신호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돌변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척수 손상을 입은 많은 분들에게는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 질환이 바로 자율신경 반사장애, 줄여서 AD라고 부르는 건데요. 말 그대로 부상 때문에 뇌하고 몸 사이의 소통이 딱 끊기면서 생기는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가끔 있는 일이냐면 절대 아니에요. 사지마비 환자분들 중 무려 82%,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82%가 자율신경 반사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위험한 오작동이 일어나는 걸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척수를 다치면 우리 신경계가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스스로를 재정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불과 몇 주 만에 신경이 잘못 연결되면서 이 AD라는 증상이 나타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과학자들도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마치 형사처럼 이 문제를 일으키는 범인, 즉 특정 뉴런을 찾기 위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핵심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포스라는 단백질인데요. 이게 뭐냐면 AD 증상이 나타날 때 활동하는 뉴런에 나 지금 일하고 있어요? 하고 불을 탁 켜주는 일종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동물 모델에서 일부러 AD를 유발시킨 다음에 이 퍼스 신호등이 어디서 켜지는지 찾아봤더니 크게 두 군데, 즉 핫스팟에서 불이 번쩍 들어오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는 감각 신호를 받는 곳, 다른 하나는 혈압을 조절하는 곳이었죠. 아하, 이 둘 사이에 뭔가 수상한 연결이 있구나 직감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범인들이 활동하는 장소는 찾았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이 잘못 연결된 회로가 정확히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경로를 그려보는 거였죠. 말하자면 오작동의 전체 설계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정말 끈질긴 연구 끝에 부상 후에 생겨나는 4단계짜리 연쇄반응 회로를 밝혀내는데 성공합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먼저 방광 같은 장기에서 신호가 와요. 그럼 이 신호가 원래는 가면 안 되는 잘못 연결된 신경회로를 타고 쭉 올라가서 결국 혈압을 조절하는 센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 결과 혈관이 갑자기 확 수축하면서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치솟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져요. 이 잘못된 회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녀석이 바로 VSX2 뉴런이라는 거였어요. 이 뉴런은 원래 혈압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걷는 동작에 관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정말 예상치 못한 범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척수 손상 그 자체가 원래는 따로 놀아야 할 뉴런들을 강제로 이어붙여서 아주 사소한 감각 신호가 곧바로 고혈압 위기로 이어지는 말 그대로 하이패스 같은 위험한 길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위험한 회로의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정말 예상치 못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영화처럼요. 바로 눈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착한 회로라 숨어 있었던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미 경막외 정기자극, 줄여서 ES라는 치료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 사용하면 혈압을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ES 시료가 어떤 경로로 작동하는지 지도를 그려봤더니 아까 그 나쁜 ADA 회로와는 전혀 다른 길을 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작점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혈압을 조절한다는 목표는 같았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연구의 가장 극적인 발견이 나옵니다. 바로 그 나쁜 AD 회로와 치료에 쓰이는 착한 ES 회로가 결국 단 하나의 지점, 바로 아까 그 범인으로 지목됐던 흉수척수의 VSX2 뉴런에서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길이 여기로 통했던 거죠. 이 두 회로가 만나는 지점을 찾았다는 건 단순히 신기한 사실을 알아낸 게 아니었어요.
이건 마치 잘못된 전선을 끊고 올바른 전선을 연결하듯이 우리 척수를 아예 재배선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엄청난 설계도였던 셈입니다. 석수 손상이 오래되면 보시는 것처럼 나쁜 회로로 가는 길은 아주 튼튼하게 뚫려 있고 반대로 좋은 회로로 가는 길은 거의 쓰지 않아서 약해져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ESS 치료로 좋은 회로 쪽을 계속해서 자극해주면 마치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이쪽 길이 점점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쁜 회로로 가는 길은 약해지게 되고요. 이게 바로 신경의 재배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 전기 자극을 엉뚱한 곳, 그러니까 나쁜 회로의 시작점에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나쁜 길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AD 증상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위치 선정이 정말 핵심인 거죠. 자, 이제 실험실에서 동물 모델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남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거겠죠? 자율신경 신경재활이라고 불리는 이 치료법은 드디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임상 연구 결과는 아주 희망적이었어요. 이 ESS 치료를 꾸준히 받은 환자분들에게서 ADA의 가장 위험한 증상, 그러니까 극심한 두통이나 심장 두근거림 같은 것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땀이 나거나 하는 다른 신체 반응은 그대로 남겨둬서 몸이 보내는 기본적인 경고 신호는 알아챌 수 있도록 했죠.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신경을 표적해서 재배선하는 기술이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걸 넘어서서 척수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연구는 척수가 단순한 신호 전달 통로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도와주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기관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네요.